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연락 국어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의 국어 문제풀이를 위한 의문만의 비법 노트에 대한 작성 방법을 제작자이신 유정걸 원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방송하는데 긴장하는 것 같아요. 긴장되니까. 항상 긴장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죠. 그렇죠. 옆에 표지가 내신 비법 노트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법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들어보셨고 또 이대로만 이야기해보시니까. 공부를 한다면, 음, 처음부터는 이제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음. 완벽한 학습으로 가는 길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우리가 중고등 모두 가능한 비법 노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방송은 중학생이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중학교 내신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중학교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해야지? 할 필요 없습니다. 아, 중학교 아, 내신 국어 공부를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가 소단으로 적게 이제 나오는 학교는 세 단원, 많이 나와야 소단원 기준 5개 정도의 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소단원 5개 정도면 중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정독하는 데 시간이 한 1시간 30분이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서 중학교 내신의 경우는 우리가 국어 문제를 크게 보면 정보의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와 정보를 이해하는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체로 사실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눈에 강조합니다만 국어 시험이 박스 위에 적혀 있는 한 문장,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답하시오. 그러니까 국어 시험은 뭐냐면 특히 중학교 국어 시험은요. 물음에 답이 다음 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말하면 국어 시험은 답지와 해설시를 동시에 주고 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개념과 관련된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 국어 개념과 관련된 국어 문화식과 관련된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답지와 해설서가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어디 있어요? 없는데 아니 뭐 그렇잖아요. 뭐 A 성취도 비율만 해도 30% 40%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대한 일정한 부담,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시험에 대한 일정한 부담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번 겨울방학 앞으로 한 두어 달, 6주 정도 만에 적어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가볍게 해결하는 방법을 내신 비법 노트를 통해서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할 발음이 안 되는데 힘들어함을 저희가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트는 어제 원장님하고 이 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으로는 이것만 하면 적자 생존 노트와 그렇죠. 비법 노트 어, H만 있으면 음, 천하무적인데 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등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한다면 고등부도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도 그럼요. 성취도를 낼 수 있고 수능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훌륭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동 학습의 기본이 마련이 된다는 것. 적자성 노트는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읽어서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거라면 비법 노트 H는 철저하게 문제를 풀이하는 능동적 풀이 과정, 능동적 해결의 과정을 익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신 비법 노트 H잖아요. H. H가 무슨 뜻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H 뭐 그 H입니까? 여기서 표지를 보면 스펠링 A가 있습니다. A는 음, 성취도 A를 받기 위해서. 음, 성취도 A를 받기 위한 길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취는 취하다 할 때. 음, 그러니까 A를 받자라고 하는 음.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이름 짓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H를 이렇게 적였습니다. 재채기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재채기는 사실은 우리 재채기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채기가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나쁜 이물질을 순간적으로 내뱉는 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H노트를 이용하면 재채기가 내 몸 안에 이물질을 내뱉어서 신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재채기라면
이 H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내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뱉어서 음. 성취도의 좋은 과정을 만들어내자. 오늘 우리 그 금다른 금요일에 이렇게 내신 비법 노트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학생들에도 일러줄 텐데 그것들 이외에 우리가 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성향 분석이라든가 혹은 출제하는 교사들을 분석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결합이 되면 아이들을 학교 내신 시험을 잘 치게 하는 그 과정들, 특히 능동적인 힘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힘을 길러서 이 노트들을 미션을 완벽하게만 수행해낸다면 네, 내신 공부를 따로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 음, 충분히 이해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 내신 비법 노트 H는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 파트에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차후에 시스템이 조금 도입되면 이제 어머님들도 동영상에서 어떤 노트의 내용인지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업그레이드 준비 중이라서 이걸 못 보여드리는 게 다만 조금 아쉬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원 지원생 어머님들은 아이가 그래서 오늘 아이들, 받아갈 네, 테니까 맞습니다. 펼쳐놓고 이 방송을 함께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대단원과 소단원을 구분을 하고 학습 목표를 적은 네, 다음에 생각을 꺼내들고 출제 예상을 해라라고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뭐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재욱 선생님이 뭐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우선 아이들이 너 이번 시험 범위 뭐가 시험 범위 뭐가 들어가라고 했었을 때 잘 몰라요. 이게 대단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공부해야 할 단어의 제목이잖아요. 이 제목이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제목은 공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대단원과 소단원의 제목 정도는 알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내가 공부할 범위의 설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습 목표예요. 제가 지금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 예를 가지고 어머님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래인 교과서입니다. 미래인 교과서 본문인데 그 연관지에서 보면 우선 학습 목표라는 게 뭐냐면요. 학습 목표는 그 단원을 통해서 학습자가 교수자 선생님에게 배워서 익히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수준이에요, 수준. 자, 생각해봐요. 대단원의 학습 목표가 있고 소단원의 학습 목표가 있는데 학습 목표라는 건 학습자가 도달해야 될 수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니까 그럼 도달해야 되는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가 뭐죠? 시험이에요. 시험이겠죠.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학습 학습 목표의 목표에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원의 학습 목표가 있고 그 대단원에 해당되는 소단원의 학습 목표들이 있는데 보통 대단원의 학습 목표들이 두 개는 세 개로 나오고요. 소단원 학습 목표 역시 그래요. 그러면 이 학습 목표부터 먼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을 때 이 학습 목표에 따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읽는 과정 중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수준을 그러니까 읽기의 과정을 통해서 교과서 1회도 갈 때 읽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단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소단원 제목도 적자 그랬습니다만 소단원들은 그 단원의 그 글의 갈래적 특징 시면 시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시감성 시감성의 핵심이 있고 우리가 소설 감성의 핵심이 핵심이 있고 있고 설명무와 논설문 감성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건 필수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학습의 목표와 관련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 목표가 있고 우리 이 비법 노트에 보면 그 뒤에 생각 꺼내들기 있잖아요. 네네. 이 생각 꺼내들기는 단원의 내용을 소단원의 내용을 요약하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요약하냐면 그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내용을 요약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각 출판사의 저자들이 그러니까 이 집필진이죠. 집필진이 수립해 놓은 그 목표에 맞게 글을 읽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 꺼내들기 요약을 해요. 맨 마지막으로 출제를 예상해 보자고요. 글을 한번 읽고 출제 예상해 보자. 문제 풀기 전에요. 어떤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아까 그랬잖아요. 학습 학습 목표와 목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출제를 예상해 본단 말은 학습 목표와 생각 꺼내들기를 합해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예상해 보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예상해 보고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냐면 교과서 이 내용을 보자면 자, 제가 그 미래인 교과서를 했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는 이제 못 보여드리니까 함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변화 양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 소단원이 무엇이냐면요. 놀부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흥부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흥부전과 놀부전. 즉 재구성된 작품이 놀부전이니까 이 놀부전을 흥부전과 비교해서 변화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변했을까요? 인물이 변했겠죠. 성격이 변했겠죠. 심리가 변했겠죠. 인물 간의 관계 변했겠죠. 그 시험에 100% 나와요. 혹시 배경이라든가 사건의 변화가 나타나 있으면 그 시험에 100%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읽고 출제 예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평가 문제집을 펴놓고 아직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나올지를 그 학습자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쉬운 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중학교 공부할 거 없다고요. 그러면 이 학습 목표와 우리 H노트 볼 때 학습 목표를 통해서 읽어야 될 내용의 핵심을 잡아내고 생각권 애들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출제에 예상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교과서 소단원이 끝나고 나면 학습 활동이 있어요. 물론 학습 활동이라는 이름을 교과서 출판사마다 다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출판사는 이해와 탐구라고 있거든요. 보세요. 1번에 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원작인 흥부전과 재구성된 작품인 놀부전을 비교해보자 그랬잖아요. 아까 학습 목표 낸 거 똑같아요. 학습 목표 다시 읽어드린 것과 똑같아요.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고 그랬는데 이때의 변화 양상은 그중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인물에 초점을 두자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성격 파악해보고 성격에 대한 부분, 성격이 변하기는 원인을 써보라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흥부가 부자가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흥부전과 놀부전이 아까는 뭘 비교했어요? 인물 비교했죠. 이번에 뭐가 비교한 겁니까? 사건 비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놀부가 흥부를 쫓아내는 장면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활동에는 흥부전이 끊임없이 재창작되는 원인. 이게 이제 문학의 장르의 어떤 변형이나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그리고 문제 해결과 적용이라는 학습 활동의 심화 활동 중에 보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 세대들은 모르시겠다. 산골소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거 우리 방송이 좀 시스템이 좋으면 음악같이 좀 들려주시면 좋을 텐데 이게 황순원 선생 소설인 소나기와 연결되거든요. 이건 수능식 문제인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확인하셨잖아요. 학습 목표를 학습 활동에서 확인한다는 것. 그럼 이건 제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그럼 이게 실제로 시험이 나는가 봅시다. 지금 제가 보여준 이 문제 역시 오늘 우리 하재욱 선생님은 아이들 금탄 공부할 때 아이들과 함께 보여주시면 될 테지만 이 소단어 학습 평가 이 문제는 교사형 평가 문제 자료지 문제행 자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는지 보자고요. 제가 아까 기본적인 소설의 장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죠. 1번 윗글의 내용, 인물의 성격, 심리, 사건 관련된 2번 성격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4번 문제 보세요. 이 글의 작가가 인물의 성격을 흥부전과 다르게 재구성한 학습 목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 읽고 학습 활동에서 내용 정리했는데 출제 예상했던 문제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후 서술형 평가도 같은 문제죠. 6번, 7번 문제는 제가 장르적 특성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소설의 감상 루틴을 적자 생략 노트를 통해 충분히 익히고 있거든요. 내용 확인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보실까요? 9번 문제 놀부전과 흥부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또 다른 문제 놀부전을 흥부전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2번 또 다른 문제 놀부전의 작가가 원작 흥부전을 재구성한 까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또 다른 문제 이어진 문제입니다. 놀부전을 흥부전과 비교해 감상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문제인데요. 가와 바가 놀부전과 흥부전이었거든요.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또 14번 문제 서술평가도 바의 장면을 가와 같이 표현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HB법 노트 하나로 충분히 해결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중학교 국어는 90점 넘는 것, A 넘는 것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95점 넘는 일도 괜히 쉬운 일인데 이제 서술평가에만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신 비법 노트의 챕터 1에 해당되는 설명이었습니다.
챕터 1에 대한 설명으로 그냥 거의 공부에 대한 설명이 95% 이상 된 것 같은데 이 나머지 5%를 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네. 챕터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 아이들이 받아가신 노트의 16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제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네. 이제 앞에 문제를 풀고 답을 적고 문항을 적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은 반드시 별도의 페이지에 대해서 적어 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3단계를 저희가 이제 학습 설계를 해놨는데 처음 1단계는 모든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가 되겠고 그럼 이 모든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맞추는 것도 있고 찍어서 맞추는 것도 있고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고 실수해서 틀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일단은 2단계에서는 틀린 문제를 먼저 오답에 대한 것을 오답노트 형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보시면 이제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보통 국어학원들 요즘 그런 학원 없길 바랍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죠. 보통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3주 혹은 뭐 4주 혹은 뭐 짧으면 2, 3주 정도 이제 진도를 멈추고 내신 대비를 해요. 근데 중학교 텍스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평가 문제집, 교사형 문제량 자료집, 쪽보다금 있는 문제를 2주, 3주 동안 풀면 똑같은 텍스트의 문제를 그냥 수십 문제, 수백 문제 풀어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 문제를 발문의 형태를 조금 다르게 하거나 변형시킨 것밖에 없었거든요. 똑같은 문제 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텍스트를 안 읽어요. 이 텍스트는 이미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기억으로 문제를 기억으로 풀어요. 근데 국어시험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음에 답하기 위해 다음 글을 읽어야 되는데 애들이 기억해서 푼다고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 공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번째 파트에는 저희는 여러 개 풀지 말자. 그냥 평가 문제집 하나 정도. 그리고 교수형 문제능 자료집 한 번.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로 필요하면 뭐 족보닷컴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평가 문제집 하나만 가지고 된다. 근데 이 하나를 3번 풀자는 거죠. 평가 문제집에 다 써버리면 한 번밖에 못 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이, 그 문항 번호를 적으면서 답을 체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몇 쪽부터 몇 쪽, 몇 페이지부터 몇 쪽까지 한다고 제일 위에 적어놓고 문항 번호를 붙고 처음에 다 풀 때 채점하고 풀 때 틀린 것들만 이제 우리 평가 문제집에다 포스트잇을 붙여서 체크해 놓는 거죠. 그 두 번째 풀 때는 틀린 것만 푸는 거예요. 이걸 이번 2월 달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번은 남은 것, 한 번 더 풀 수 있잖아요. 여기 다니까. 그렇죠. 한 번 남으면 여기도 해도 되고요. 필요하면 3번, 4번 해도 되거든요. 근데 3번 하면 되는데 세 번째 풀 때는 그냥 평가 문제를 그렇죠. 풀면 평가 문제집. 그러니까 평가 문제 하나로 3개를 세 풀 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내신에서 객관식 문제 틀릴 거 없거든요. 결국 서술형 평가가 중요해서 서술형 문항을 우리 H노트에 꼼꼼하게 적는 연습을 좀 하자. 이것이 저희 챕터 3번째 내용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챕터는 오답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네. 이 오답만 하게 돼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객관식은 실수하거나 오해물 마킹의 체크를 잘못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네네. 틀릴 게 없어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쉼표를 안 찍었다든지 아니면 맞춤법이 부분 틀렸다든지 점수에 부분 점수에 대한 감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완벽함을 가지기 위해서 챕터 3가 이제 서술형의 평가에 대한 발문과 조건 그리고 내 답안과 모범 답안을 적게 돼 있는데 자세한 설명 또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우선 저희 H노트에 서술형 답안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제 4단계로 줬는데 이 4단계 반드시 좀 익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H노트에 내가 틀렸던 서술형 평가 뭐 조금이라도 좀 걸림직하면 이게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데 첫째 질문 핵심 발문 문두라고 하잖아요. 발문의 핵심과 조건의 밑줄 긋자. 그리고 밑줄 친 것의 개수를 확인해야 돼요. 즉 이건 밑줄 친 것의 개수란 말은 서술형 답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 조건의 개수이거든요. 그래서 밑줄에 번호 긋고 이제 퇴고할 때 내가 번호 매긴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가. 발문이나 보기 속에
서술형 답안에 들어가야 될 조건을 주는데 내용 조건과 형식 조건 주는데 다 들어가 있는 걸 보고요. 마지막으로 주어와 서술의 호응 관계 정도만 살펴보자가 서술형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그런데 연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H노트에는 서술형 평가의 발문을 직접 다 적어보자.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을 치밀하게 체크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고요. 이제 그 발문과 보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술형 평가의 조건을 따로따로 적어보자. 번호 붙여서 직접 적는 겁니다. 세 번째로 틀린 내 답안을 적어보자. 그리고 평가 문제집이나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모범 답안을 적어보자. 그러니까 바로 내 답안과 모범 답안을 위아래 붙여두었거든요. 붙여놓고 비교해보자는 거죠. 사실 서술형 평가가 평가 문제집에서 요구하는 모범 답안대로 쓰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험이니까 비교 분석을 해서 내 답안의 문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떤 아이들 100점 받기 위해서 서술형평가 답안을 평가 문제집에 있는 거 그대로 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H노트를 활용하면요. 그렇죠. 서술형 답안을 진짜 외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학습이 아니고 암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이죠. 그냥 단순 노동이죠. 단순 노동을 하고 시험이 끝나면 또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거의 다 잃어버리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현상들이 발견되지 네. 않습니까? 과연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받은 아이인데 2주 후에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데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을 이러한 H노트와 저희 적자생성 노트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 이제 진정한 학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파트가 저는 제일 흥미로웠고 제일 좋았고 제일 아이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마지막 네 번째 네. 파트입니다. 네 번째 파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이제 그 학습 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로 틀린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그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자는 걸 즉각적으로 풀지 말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틀리면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정보를 다시 분석한다거나 발문의 핵심을 다시 보지 않고요. 객관식 문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적어도 5개의 선택 중에 3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정답으로서. 쉽게 버릴 수 있거든요. 2개 중에 하나, 매력적 오답과 정답 사이의 갈등을 하다가 본인이 오답을 찍으면 하나가 매력적인 오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풀라고 하면 본문도 안 봐요. 문제도 안 봐요. 그냥 그것처럼 체크해요. 그래서 그 맞으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조사에 따르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또 틀릴 가능성이 80% 넘어요. 그러니까 오답에 대한 분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H노트에 오답 노트를 단순하게 동일한 문제를 다시 풀고 해설서를 참고해서 다시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 H노트는. 75쪽부터 페이지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어야 되는데 방송 보신 분들 좀 불편하실 수 있겠네요. 75쪽에 보면 4가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문의 핵심을 적어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고 할 때 본문은 꼼꼼하게 읽는데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발문의 핵심을 잘못 읽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도 잘 읽어야 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발문의 핵심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오답의 유형을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틀린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보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맞힌 문제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 H노트에서 오답의 유형, 정오답의 유형을 6개로 나누었잖아요. 맞습니다. 맞힌 문제 3타입과 틀린 문제 3타입. 맞힌 문제 중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맞힌 문제, 이건 다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애매모호했는데 맞힌 문제가 있어요. 어중간하게. 이건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즉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안 틀렸는데 시험 칠 때 틀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시험 공부할 때 맞췄었는데 이런 말 하거든요. 애매모호한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자는 거예요. 여기 오답 유형 카드에 색깔표를 체크하면 되거든요. 애매모호인데 맞췄는 거 다시 봐야 돼요. 발문의 유형도 다시 봐야 되고 선택지 분석의 오답 이유도 다시 분석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몰라서 틀렸던 문제. 이건요. 앞으로 3번, 4번 틀리면 또 틀려. 이건 반드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이건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타입 중에 완벽하게 알아서 맞힌 문제 두고 애매모호인데 맞췄다. 찍었는데 맞췄다. 다시 풀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럼 틀린 문제 중에서 알았는데도 맞힌 문제도 있어요. 이름 아예 실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내가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던 문제 유형을 안 틀리기만 하면 무조건 점수 올라. 그런데 아이들은 실수했다는 걸 내가 아는데 틀렸다고 오판해요. 이제 실수는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실수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시험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요. 또 틀렸는데 알락말락했는데 틀렸던 거 이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전혀 몰라서 틀렸던 것. 어떤 학습자는 전혀 몰라서 틀렸던 것들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이게 나중으로 돌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맞힌 문제, 틀린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서 체크하면 내가 어떤 유형의 학습자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선택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H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오답을 낸 이유가 뭐냐. 5개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점검을 잘못했다. 선택지 의미를 잘못 분석했다. 본문의 정보를 잘못 독해했다. 감상을 잘못했다. 분석을 잘못했다. 네 번째로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 선택지나 본문이나 보기에 조여진 개념을 몰랐다. 혹은 내가 주의력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 일일이 체크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것은 뭐 우리가 국어 비법 노트를 만들었습니다만 모든 교과학습의 학습자의 능동성, 자기주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실수라는 단어를 쉽게는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수가 없어진다면 똑같은 수준의 아이들에게서는 충분히 성적 향상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네.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운을 열다 국어과에서는 이 H노트와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적자생존 노트 음. 이 두 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숙제를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수업에 충실히 들어온다면 저는 처음 원장님을 만나 뵀을 때 우리 아이들은 내신 공부하는 것 자체를 안 해도 된다라고 본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했던 말씀이 되게 의아하고 왜 내신 공부를 안 하면 애들 불안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의문점들이 오늘 H노트를 음. 통해서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열을 곱하면 100점 10 to 10에 참여한 친구들은 이번 2월 달까지 1학기 평가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고요. 10 to 10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틀이 하나 쏟아만 하면 돼요. 그러면 2월 달까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평가 문제집을 하나씩 사고 답안지는 모두 학원에 제출. 그리고 이걸 우리 금단은 금요일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제출하면 우리가 네네. 점검해서 돌려주든지 아니면 방법을 우리가 논의해 보시라고요. 네네네. 지들이 직접 채점을 하게 하면 되니까 답안지 본인이 갖고 있고 채점하고 이 H 노트만 저희들에게 점검을 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그 시중에 또 특정 학교, 특정 출판사의 평가 문집이 안 나온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전부 다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서 서점들 입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그거는 간단히 해결하고요. 네. 시험 대비할 때 가볍게 뭐 다른 과목 조금 더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때 그렇게 하시고 시험 기간에 국어 공부는 한 2시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뭐 의문을 열다 소식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